네, 지난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의 필패론을 언급하면서 여권 내 파장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더 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합니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그 비린내까지는 괜찮거든요. 이제 썩은 내로 가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그래서 권력 비판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지 말라는 거예요. 윤석열 보세요. 입 틀막한 결과가 내란이잖아요. 근데 그게 윤석열만의 개별적 특성이 아니고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의 모든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속성이거든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예, 뭐 ABC론부터 시작해서 필패론을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어물전론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차재현 교수님, 네. 보니까 썩은 내가 나기 전에 정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썩은 내가 날 것 같은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상당히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진보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점점 더 이 뭐랄까 수준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ABC론, 그다음에 정축과 재건축을 이어서 필패론까지 나왔다가 네. 이제는 썩은 내까지 나오고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뭐 거의 뭐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가면 유시민 작가가 왜 이 시점에 이야기하느냐, 뭐 적지 않은 분들이 이번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일종의 정청래 전 대표의 지원용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뭐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일종의 유시민에 대한 홀대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삐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뭐 지금 사실은 복지부 장관도 하고 사실 대권 후보까지도 갔던 분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오늘 하나의 신문의 칼럼이 있는데요. 네. 모 신문의 이 칼럼의 이 제목이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를 입에 올린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칼럼이에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자신의 임기 5년이 끝나고 난 그다음의 정치적 거취를 뭔가 도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지금 이러한 이 이야기가 상당히 좀 근위 있는 신문의 칼럼까지 제기됐다는 부분은 유시민 작가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것이 틀렸다고 하면 반박을 하고, 네.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근거를 갖고 저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시민 작가의 지금 현재 문제 제기를 전당내용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은 이 사안 자체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지금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용이 아니고 더 장기적인 것을 내다보고 시작된 논쟁이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권력 비판 이틀막 하지 말라는 거다라고 하면서 나를 그냥 놔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어요. 윤기천 부위원장님, 이 비유는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로 듣기 싫은 비유일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저게 지금 일종의 예언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 본인이 이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언행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핵심층이 했던 언행들, 대통령의 그 관련 반응들을 종합해서 사실 절대 권력 불패한다는 의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유사한 네. 대통령이나 여권 핵심부에 모종의 조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시민 그 작가의 말은 이렇게 뭐 견제 이 말도 하지만 본인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예컨대 그런 거죠. 공소 취소라는 것이 실제 헌정하에서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가 이게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근대 이후의 사회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소 취소 모임을 했을 때 뭐 약간 비속어, 미친 이런 단어까지 써가지고 강력 비판을 했는데, 예. 문제는 대통령의 견제 그 체계가 성립돼 있지 않다면 제 상권 분립 체계도 거의 망가진 상황이고, 그나마 유력하게 당내에서 견제가 돼야 되는데 당내 견제도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라가 좌우될 거 아니냐. 그 선택의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처럼 반헌법적이거나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선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저는 저게 전당대회 용이긴 하겠지만 그 결과를 넘어서서 말의 내용 자체의 신빙성 내지 합리성을 보고 저는 여권 내에서 새겨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아까 칼럼 말씀하셨는데요. 네. 칼럼에 이제 개헌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임기와 관련된 개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황당하지만 공소 취소도 예전에 황당하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이 깨어서 봐야 되겠지만 여권 내에서도 그 정도 자정을 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은 남겨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조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런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권 내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비판하냐. 그러면 몇 년 되면 비판해도 돼요? 한 4년 차, 5년 차에 했으면 이제 임기 끝나가지고 이제 힘없다고 이제 그러는 거냐? 이럴 거 아니에요. 작년 가을부터 좀 불안했어요. 이제는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될 때가 됐다. 그냥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뉴 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지금 뭐 당적도 없고 본격적으로 평론가로 나선 유시민 작가인데요. 1년밖에 안 됐다고 한다면 몇 년 되면 비판해도 되느냐? 뭐 1년이면 되고 1년이면 안 되고 4, 5년이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얘기가 뉴 이재명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새롭게 지지하는 이른바 좀 외연 확정이 된 지지층이 있잖아요. 뉴 이재명에 대해서 이 세력의 수장은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많이 늘었다. 그래서 그분들을 뉴 이재명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수장일 가능성 높다라는 거 맞죠? 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방향이나 또 저기 정치적 의견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지금 뭐 아까 뭐 난동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글쎄요. 누가 난동을 좀 피우고 있을까요? 지금 입틀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위 촉법, 용역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입틀막하고 있는 건 유시민 작가 본인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유시민 작가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모든 것은 내 가설에서 시작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폐지라든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여기 이것을 가설로 세우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설이 잘못된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면 가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 방해한 게 뭐 있습니까? 일단 검찰에 대해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은 보안수사권 문제가 남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당에서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모든 권한을 국회로 넘겨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보안수사권 폐지는 확실히 간다. 이런 메시지가 당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지금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문제가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이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절대 권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시민 작가가 앞서 출연했던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어준 씨 방송에도 출연을 했고 매불쇼에도 나갔는데 내 말을 좀 편집해서 내보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거기서도 이미 재건축론, ABC론 다양한 지적들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편집이 됐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김병민 부시장님. 네. 네, 편집이 안 됐으면 어떤 말이 나왔을지 그게 더 궁금해지던데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편집을 해버리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얘기하면 된다. 뭐 이래요.
김어준 씨 방송에서 편집한 내용들과 또 최욱 씨 방송 매불쇼에서 했던 내용들 다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조정해야 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편집한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의 핵심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앞서 1년 차에 대한 비판, 4년 차, 5년 차에 대한 비판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유시민 작가를 보면서 문득 떠올랐던 과거의 발언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때 예. 유시민 작가는 나는 어용지식인을 자처하겠다라고 했던 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는 내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용지식인을 자처한다는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뒤에서 크게 힘을 싣기 위한 노력들을 스피커로서 자처해왔죠. 예. 근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어물전론에 비하면 내용이 과거 문재인 정부 때와 이재명 정부 때는 맞지가 않는 거죠. 오늘 얘기했던 내용의 방송을 보니까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이 위대한 이유는 이렇게 견제하고 균형할 수 있어서 특정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 누군가가 급발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되는 길에 간다면 누구든지 비린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제어해야 썩은 내로 가는 걸 막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어용지식인을 자처하면서 이재명 정부에는 다른 길을 걷지? 결국 그 본질에는 ABCD로는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왔던 길과 현재 하고 있는 길이 과거 80년대 신군부 세력과 맞섰던 민주화 운동 세력을 자처하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의 기본적인 결과 다른 사람이라고 규정을 짓고 저 길에 대한 비판, 이른바 진영 노선 전쟁의 선봉에 선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합니다. 네. 유시민 작가가 어제 참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사 우선순위도 잘못됐고요.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부 비평가들 중에는 청와대 강효정 대변인이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경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비평가는 정치인의 하는 말 또는 권력자의 말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봐야 돼요. 저는 분노하지도 않고 타격을 받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아요. 아, 예측했던 대로 가는구나. 이거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이었고 이미 진행되어 오던 일이었다. 네. 저렇게 말마다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유시민 작가인데 유 작가가 어제 출연했던 유튜브 방송에는요. 오늘 밤에는 정청래 전 대표가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라디오 인터뷰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일 오전 10시에는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는데 유 작가는 내일 오후에 라디오 인터뷰가 잡혀 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네. 제 생각에는 부동산 토론회 보고 나서 거기와 관련해서도 뭐 얘기를 하나 덧붙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유시민 씨가 상당히 정치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본인의 강점이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도 상당히 또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나름대로 보는 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와 관련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아마 한 말을 또 거둘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그러니까 비판 기조하고 같을지는 뭐 지켜볼 대목입니다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왜 이 시점에 유시민 씨는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까? 예. 그만큼 자신은 자기 나름대로의 절박하다는 부분을 아마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치 또 평론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언제 파장이 커질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유시민 작가의 이러한 발언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게,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런 민감한 시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할 경우에 훨씬 더 파장이 크다. 그렇게 아마 볼 것 같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뭐 정청래 그러니까 전 대표가 유시민 작가가 어제 출연했던 그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또 나간다는 부분을 보면서 네. 두 사람이 뭔가 말을 맞추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그 정도로 소위 말하는 속된 표현으로 얄팍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뭐 행보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뭐 오늘 밤에 유튜브가 공개가 되니까 한번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